2025년 1월 15일 당국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내란죄와 중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습은 한국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국의 강력한 조치, 수도권 형사수사대와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 100여 명이 동원돼 작전을 수행했다. 오전 10시경 대통령 관저 주변에 군대가 집결했습니다. 수사팀은 준비 작업을 마친 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는데 서류에는 반란을 주도한 혐의가 명확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인민의힘당 의원들의 항의와 경비군이 차량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면서 장기간의 대치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문을 열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아무런 협조도 받지 못했습니다. 2시간이 넘게 격렬한 투쟁이 이어진 끝에 경찰 몇몇이 버스 차단벽을 넘어 진입했습니다. 정문이 열리자 수백 명의 특수수사대와 경찰들이 동시에 그 구역으로 들어갔다. 대통령의 거주지로 이어지는 경사로에는 버스를 이용해 두 번째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능숙하게 틈새를 헤치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장벽은 법률자문단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키는 관저의 철문이다. 수사팀은 체포영장을 신청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총장 측은 수사팀이 빠지면 자진자수하겠다고 제안하며 시간을 끌려고 했다. 이때 인민의힘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서 경찰의 접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마침내 오전 10시 33분 당국은 윤 대통령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성공적으로 집행하여 6시간 이상 지속된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현장 근처에 모여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많은 사람들이 만족감을 표시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지켜보기 위해 밤새도록 깨어 있거나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민은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체포되지 않고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침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안도감과 함께 많은 사람들은 윤 총장과 그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순간 저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법을 존중하지 않는 지도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조사기관의 조치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민주주의 회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며 잘못된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공영방송 NHK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체포 사건을 생중계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이 사건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신속히 발표했습니다. 신화통신, 중국중앙텔레비전, CCTV를 비롯한 중국 언론은 이 사건에 관해 긴급 보도를 방영했습니다. 중국 주요 뉴스 포털에서는 체포와 관련된 키워드가 빠르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랐습니다. 대만 언론은 한국 경찰의 심리적 전략을 칭찬하면서 그것이 윤 총장의 경호부대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언론은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 구금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가 단일 감방에 수감되고 기본적인 식량이 제공될 것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44일째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마침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한때 동아시아의 선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한국은 국가 원수조차도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를 향해 움직이는 국가들도 이러한 발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민중의 힘과 법치주의가 가장 강력한 개인에 직면하더라도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 받으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